그날 저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예비 사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72세 호텔 회장 강태준, 주차요원 복장을 한 채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럼 이 돈 드릴게요. 바 라운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과연 진실이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 높이 솟은 특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가운데 고급 외제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죠. 이곳은 평소라면 호텔 직원들만이 분주히 드나드는 공간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주차요원 유니폼을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거든요.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에는 오랜 세월 쌓인 품격이 배어 있습니다. 바로 강태준, 올해 72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태준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주차요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태준은 이 호텔의 주인이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차장 곳곳을 둘러보며 태준은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신입 직원 김 대리는 차를 세심하게 닦고 있었고 경력 직원 이 과장은 손님의 차 키를 정중하게 받아들고 있었죠.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호텔 경비팀장인 박 차장이 살며시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태준의 이런 버릇을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입니다.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줘요. 오늘은 제가 주차요원이니까요. 태준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태준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도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 친구가 온다고 하네요. 첫 만남이니까 좀 그렇죠.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실 태준이 이렇게 주차요원 복장을 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에 앉아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죠. 직원들의 진짜 모습, 고객들의 솔직한 반응, 그리고 이 호텔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태준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호텔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사람의 가치는 똑같다고 믿어왔거든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이것이 태준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 제국을 일군 것도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었죠.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인품을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로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요원 유니폼을 입은 72살 노인. 누가 봐도 평범한 호텔 직원일 뿐이었죠. 하지만 태주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동안 태주는 오늘도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러 온 손님들, 분주히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배달을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주차요원 복장의 태준을 그냥 지나쳤지만 태준은 그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죠. 한 젊은 직원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본 태준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태준은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순간들이 태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고 계세요? 로비 한쪽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2살의 딸 강서연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서연은 태준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들켰네. 태준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항상 흐뭇해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연에게는 아버지의 이런 면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면 몰래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곤 했던 아버지. 명절 때마다 혼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선물을 직접 전달하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서연에게는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모르는 척 해주니까 고마워. 그런데 서연아, 오늘 도연이가 온다고 했지? 태준의 표정이 살짝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의 남자친구인 이도연을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요. 딸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네, 곧 도착할 거예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주차요원 복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연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귀면서 도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잘생긴 외모에 좋은 직업,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까지. 서연에게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 복장으로 도연 오빠를 만나실 거예요? 서연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난기는 좋아하지만 첫 만남이 너무 특별해질까봐 걱정되거든요. 괜찮아. 진짜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태준이 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 겉모습에 속지 않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고 직원들이 정중하게 안내하는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죠. 하지만 태준과 서연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곧 도연이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BMW 최신형 모델이었죠. 차 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35살 남성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도현이었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첫인상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역시 특급 호텔답게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언젠가 자신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호텔 회장의 사위라. 나쁘지 않지.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사실 서연과 사귀기 시작한 것도 그녀의 집안 배경이 한몫했거든요. 물론 서연도 예쁘고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주차요원 복장을 한 노인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태준이었죠.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차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든 주차요원이 자신의 비싼 차를 만진다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에이, 할아버지가 이런 비싼 차 다뤄본 적 있나요? 도연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키를 태준에게 대충 던지듯 건넸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받으려고 두 손을 모았지만 도연은 그런 태준의 정성스러운 모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차 키를 받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꾹 참고 여전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관해드리겠습니다. 흠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차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도연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태준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도연의 무례한 태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태준이 인내심을 발휘하며 대답했지만 도연은 이미 등을 돌리고 호텔 입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대답 따위는 듣지도 않았죠. 정말 요즘 직원 관리가 안 되는군. 나이 든 사람을 왜 이런 데 세워둔 거야? 도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이죠. 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도연은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하고 불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 오빠. 멀리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걸 본 도연은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렸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도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연을 살짝 안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방금 전 주차요원에게 보였던 차가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떠세요, 우리 호텔? 멋지죠? 서연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과장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역시 내 여자친구는 달라. 이런 곳의 공주님이었구나. 도연의 말에 서연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대리석 바닥, 곳곳에 배치된 값비싼 장식품들. 모든 게 돈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곳의 딸이라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도연이 겸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도연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가 평범해요? 대기업 과장이시면서.
그래도 너희 집안과 비교하면 도연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연의 집안 재산 규모를 떠보고 있는 거였어요. 서연은 그런 도연의 속셈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두 사람이 로비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연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까 주차장에서 만난 할아버지 주차요원 말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연이 슬쩍 말했습니다. 네, 무슨 문제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동작도 굼뜨고 솔직히 이런 특급 호텔에서 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는 왜 저런 사람을 고용해 두셨을까? 도연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아, 그분은 서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뭐, 어차피 고용인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호텔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더 젊고 깔끔한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돈 많은 손님들이 오는 곳인데, 도연이 계속해서 태준을 깎아내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이 차별,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사람을 돈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속물근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사실을 말한 건데. 서연아, 너는 너무 착해. 세상을 너무 곱게 본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현명하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 순간 멀리서 태준이 도연의 차를 주차한 뒤 로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주차요원 복장 그대로였고 딸과 도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태준이 오는 걸 보자 또다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왔네. 뭐하러 또 오는 거야? 차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도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면이었거든요. 오빠, 그분도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정말 착하네. 하지만 현실은 달라. 저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 그래야 버릇 없어지지 않거든. 도연의 말에는 계급의식과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급과 나이로 나누어 생각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태주는 멀리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니.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매너 있어 보이지만 속은 이렇게 썩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네요. 서연아, 아버님은 언제 오실까?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데. 도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호텔 회장을 만나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서연은 아직도 아버지가 주차요원 복장으로 서 있다는 걸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도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태준이 로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호텔 투숙객이 커피를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온통 커피로 범벅이 되었죠. 아, 죄송합니다.
투숙객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태주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차 요원이긴 하지만 호텔 직원으로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태준이 정중하게 말하며 근처에 있던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소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바로 아버지다운 거였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어요. 저 할아버지 뭐야? 주제 파악을 못하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저런 일은 청소부가 하는 거 아닌가? 주차 요원이 왜 나서서 저러고 있어? 도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당황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도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태준이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 보니 무릎이 좀 아팠던 거예요. 일어서면서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더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태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도연이 건방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까 자신의 차를 맡긴 그 젊은이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더 불쾌해져 갔어요. 이런 일은 청소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주차 요원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몰렸어요. 서연도 급하게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곤란해하시길래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욱 흥분했어요. 도와드린다고요? 할아버지, 본인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주차 요원은 주차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왜 그러세요? 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서연아, 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건데 왜 다른 일에 나서는 거야? 도연이 서연에게 말하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태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그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일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연이 드디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이 차별적인 발언이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오빠,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야, 사실을 말한 건데. 이런 특급 호텔에서 일하려면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도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이에 대한 편견과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천박한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딸 때문이었죠. 젊은이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태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권위와 품격이 배어 있었어요. 심해요? 뭐가 심하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건데. 도연이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도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도연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정말. 서연이 도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연이 서연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특히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죠. 그렇게 나오셔야지.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 앞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이야기해요. 서연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을 따라갔어요. 태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딸의 마음도 생각해야 했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를 모두 마친 태주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태준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태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연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나이와 직급으로만 나누어 생각하는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내 고급바 라운지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은 은은하게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평온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 한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어요. 도연이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들이었죠. 벌써 몇 잔 마신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도연아, 정말 부러워. 호텔 회장 딸이라니. 동료 중 한 명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도연은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기울였어요. 뭐, 그런 셈이지. 곧 사위가 될 테니까. 와, 그럼 이 호텔도 내 것이 되는 거네? 그런 셈이지. 하하. 도연이 거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평소보다 더 건방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여기 와서 진짜 웃긴 일을 봤어. 도연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뭔데? 아, 주차 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 하나가 있는데 진짜 가관이야. 나이도 많으면서 주제도 모르고.
도연이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지. 나이도 많은데 이런 일이나 하냐고.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반응에 더욱 신이 났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설치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바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태준은 혼자 조용히 술 한잔 하려고 왔던 거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차요원 복장 그대로였어요. 도연은 태준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향해 속삭였어요. 저기 봐. 바로 저 할아버지야. 동료들이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잠시라도 잊고 싶었거든요. 진짜네. 저런 늙은이가 여기서 뭐해? 동료 중 한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야,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도연이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뭘? 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놀려보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도연은 태준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태준은 조용히 술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술에 취한 채로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태도는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방졌어요. 할아버지, 주차요원이 여기서 술 마셔도 되나요? 근무 시간 아닌가? 도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태준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낮에 제대로 사과 안 하셨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도연이 태준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동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서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그만해. 동료 중 한 명이 말렸지만 도연은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낮에 서연이 앞에서 창피당한 거 화났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솔직히 인정하세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도연의 말이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바 라운지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태준 앞에 던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팁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 그 돈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럼 이 돈 드릴게요. 도연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바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라고요. 그럼 팁 줄게요.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요? 도연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이번에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그만해. 너무 심하다. 동료 중 한 명이 도연을 말리려 했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말려? 재미있잖아. 할아버지, 어떠세요? 쉬운 일이잖아요. 무릎만 꿇으면 되는데.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딸의 남자친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어요. 자,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 없어요. 도연이 재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 생각이 났어요. 만약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서연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못하시겠어요? 그럼 됐고요. 도연이 돈을 주워 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 라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72살 노인이 그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 죄송합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굴욕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하네요. 처음부터 그러시지.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며 돈을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호텔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회장님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아무도 나설 수 없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승리한 것처럼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였어요. 특히 호텔 직원들은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발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딸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호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연과의 만남 이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연이 보여준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가운 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총무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서연 양,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김 과장이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김 과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바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장님이 한 손님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주차요원 복장으로 계시다가 한 젊은 손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정말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였을까요? 그 손님이 누구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 양의 남자친구분 같았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김 과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CCTV는 없나요?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여주세요. 제발.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보안실로 안내했어요. 보안실에서 CCTV 화면을 띄우는 동안 서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로 도연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어젯밤 바 라운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태준이 혼자 들어와서 구석 자리에 앉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곧 도연이 태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지만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은 태준과 뭔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그 다음 순간 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 서연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슬퍼 보였거든요. 어떻게 내 아버지를. 서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티슈를 건네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에 대한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김 과장이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도연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와 각종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서 이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김 과장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폭행 전력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싸우다가 상해를 입혀서 합의로 끝났더군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도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빚도 상당히 많습니다. 카드 대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고 개인 대출도 여러 건 있어요. 김 과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도연 오빠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김 과장의 말에 서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네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젯밤 일 이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자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회장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김 과장님,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연 양, 이도현 씨와는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충고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안실을 나와 아버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를. 아버지,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쓸쓸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실 안에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도연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가 당하신 모욕을 알게 된 거였죠. 태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과 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서연이 다시 한번 부르며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생 든든하고 위엄 있던 아버지의 어깨가 오늘따라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걸 알았구나. 태준이 여전히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도연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이 아버지에게 그런 모욕을 안겨드렸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도연 오빠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겉모습에만 속아서.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란다. 태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야. 태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오직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만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화나지 않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셔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화날 일이 뭐가 있니?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니?
태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굴욕적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딸의 앞날이 더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무릎까지 꿇으셨잖아요. 저 때문에. 서연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CCTV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야. 너를 위해서 말이야. 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았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모욕을 참으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란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태준의 말에 서연은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아,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때야.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택이라니요? 도연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태준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도연과는 헤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태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연 오빠는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었네요. 서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도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 그리고 너는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고,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럽던 감정들이 차츰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두 그래.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태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거란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짓밟는 게 아니라. 태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저 결혼 취소할게요. 서연이 결심을 다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딸의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할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제가 더 후회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도와줄게.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태준이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서연이 아버지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뭘 고맙다고 하니? 아버지 노릇을 한 것뿐인데.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버지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너 같은 좋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밝은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부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조용한 위안을 나눴습니다.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내일은 더 밝은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마주한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 오빠,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도연이 약간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평소 서연의 밝은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거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호텔로 와주시겠어요? 알겠어. 곧 갈게. 도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 바에서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도연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역시 좋은 호텔이야. 곧 내 것이 될 텐데. 도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이 모든 게 자신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도연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지만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호텔 내 조용한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서연은 도연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취소해요.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혼 못하겠어요. 오빠와는. 서연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농담이지?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해?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유라도 말해줄 수 있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도연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제 바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바에서? 무슨 일 말이야? 모르시겠어요? 한 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 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주차 요원한테 예의 좀 가르쳐 준 건데. 도연의 무신경한 반응에 서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의를 가르쳤다고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서연아, 너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 도연이 오히려 서연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도연이 더욱 혐오스러웠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긴 누가? 그냥 늙은 주차요원이잖아. 그게 중요해?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그의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그런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설마 어제 그 초라한 주차요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연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지만 사실이잖아. 내 아버지가 호텔 회장이라지만 그 늙은 주차요원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의 말이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뭐야? 현실적인 사람? 맞아. 나는 현실적이야. 내가 너무 이상주의적인 거지. 도연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초라한 주차요원이라고 했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주차요원 복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방해받은 것 같아서 불쾌했어요. 내 딸과 대화하고 있길래 왔지.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딸이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서연이가 내 딸이야. 태준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초라한 주차요원이 아니라 이 호텔의 주인이자 내가 무릎 꿇리게 한 그 사람의 아버지다. 태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회장님이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호텔 직원 한 명을 불렀어요. 김 부장, 명함 하나 가져다 줄래? 네, 회장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그 명함을 도연 앞에 놓았어요. 도연이 명함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한호텔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도연이 중얼거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을 준 사람이 바로 호텔 회장이었다니. 내가 어제 무릎 꿇으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태준이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은 그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를 알고 난 후에야 겁을 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결혼을 취소하는지.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태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서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몰랐다고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태준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시라면 왜 주차요원 복장을? 그게 중요한가요? 회장이든 주차요원이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태준의 말에 도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서연은 그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위를 알고 난 후에야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서 진짜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빠,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끝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달라진다고요? 사람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 정말로 바뀔 수 있다고.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나섰어요. 그만 가보시죠.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태준의 말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망에 빠진 채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태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네요. 도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대답 대신 등을 돌렸어요. 아버지, 가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 홀로 남겨진 도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호텔 회장의 사위가 되겠다는 꿈,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도연은 비틀거리며 호텔을 떠났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호텔 직원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태준과 서연은 조용히 호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련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준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생이 아니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에만 속아서.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지. 태준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제 주차요원 복장 벗으실 거예요? 서연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계속 입을 거야. 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거든. 그리고 직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태준의 말에 서연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아버지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럼 저도 가끔 함께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함께하면 더 좋지. 부녀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텔 직원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연 양.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모두들 수고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회장님, 어제 그 일은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바에서의 일을 걱정하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태준의 대답에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태준과 서연은 호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어서 분위기가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 정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뭘 알았는데?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서연의 말에 태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도연 오빠는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이었네요. 속은 그렇게 추했는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다행히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태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버지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너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녀는 정원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주차요원 복장으로 다니실 거죠? 그럼. 그게 더 재미있어. 그럼 저도 가끔 비서 복장 말고 평범한 옷으로 일해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진짜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철학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의 중요함을 말이죠. 해가 완전히 지고 호텔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호텔로 향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텔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서면서 태주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서연도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부녀에게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호텔에서 부녀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기쁨으로 가득 찬 채로 말이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